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맨큐의 경제학 챕터 11장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255페이지 되겠어요. 자, 255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제일 앞에 첫 번째 줄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래된 노래 가사 중에서 세상에 좋은 것은 모두 공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모두 공짜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좋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거기 예를 들어 있는 것처럼 자연에 해당하는 거예요. 강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거 해변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공짜래. 그렇긴 하죠. 바다. 이러한 대자연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자연의 아름다움은 신이 인간한테 준 선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다 공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원, 놀이터, 퍼레이드 이런 거 같이 정부가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공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가격이라는 게 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게 공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자유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유재. 가격을 따지게 되면 가격이 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경장에서 그동안 배웠던 거는 뭔가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공짜가 없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공짜다라고 하면 좀 사실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가 없이 거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자유재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요, 시장에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부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가격이 없다는 얘기는요, 가격이 하나의 시그널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어떤 신호의 역할을 잘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6페이지가 보시면 세 번째 줄 볼게요. 자, 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때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이렇게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제 기능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시장이 실패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시장이 실패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누군가 개입을 해서 좀 더 시장을 좀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 5번째 줄 보시면 경제학의 10대 원리 중에서 정부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적절한 개입을 통해 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경우에 따라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항상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시장의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 기억나십니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재화에 대한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교재 거기 보시면 1번 해가지고 재화의 유형 보시면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사람들이 원하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이 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가? 그거는 재화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재화인 경우에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이 제 기능을 해서 시장에서 잘 공급되고 원하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도 그렇고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도 그렇고 거래에 참여해서요, 자발적 교환을 통해서 둘 다 윈윈, 상호 이득을 얻게 되고, 그때 5번째 줄에 4번째 줄이네요.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얻게 되는 잉여를 소비자 잉여, 생산자가 얻게 되는 잉여를 생산자 잉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둘의 합이 가장 극대가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재화는, 그래서 시장의 기능이 잘 작동되는 재화는 거기 보시면 아이스크림 같은 게 거기에 해당하는데요. 아이스크림. 자, 거기 보시면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잘 작동돼요. 근데 맑은 공기 같은 것들은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능이 잘 작동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재화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게 아이스크림이고요. 맑은 공기, 여기 공기야, 공기 보이세요? 여기 공기예요. 여기 빨간 색깔로 나타냈네요.
자,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거예요. 첫 번째는 거기 보시면은 배제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배제 가능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exclude를 할 수 있는가?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돼 있나 볼게요. 사람들이 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돈 안 낸 사람은 소비를 못 하고요. 돈 낸 사람은 소비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에 있어서의 또 경합성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경합성은요, 라이벌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라이벌리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배제성은 excludability,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은 경합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기 설명을 볼게요. 한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해서 제한을 받는가, 제한을 받지 않는가, 그겁니다. 우리 누군가가 아이스크림을 이만큼 먹었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걸 바로 우리가 경합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아이스크림과 같은 이런 재화를 우리가 사적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적재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돈 안 내면 사용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배제가 가능해요. 배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내가 먹게 되면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의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경합성이 있다. 경합성이 있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배제성과 경합성을 둘 다 충족하는 그런 재화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일반적인 재화인 사적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반면에 거기 보시면은요, 아이스크림 그런 얘기 나와 있는데요. 공공재가 있는데요. 1번 사적재고요. 2번 보시면 공공재가 있는데요. 공공재는요, 퍼블릭이라는 말을 써요. 퍼블릭 구즈 이렇게 해서 표현을 쓰게 되는데, 공공재는요,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25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 보니까 작은 어떤 마을의 태풍 경보. 그래서 태풍과 관련된 경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게요. 자, 그럼 태풍이다, 삥,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돈을 안 낸 사람도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 태풍 경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혜택을 봐요. 소리를 들어서.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줄 보시면 태풍 경보가 울리면 특정 개인이 경보를 듣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고요. 배제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배제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거기 다음 줄 보시면 어떤 사람이 태풍 경보에서 편익을 누린다 해서 다른 사람이 누릴 편익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더하기 비경합성 요걸 다 충족시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배제성과 경합성이 다 있는 재화를 사적재라고 그러고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둘 다 없는 것을 우리가 공공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위에 나와 있는 표를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표를 먼저 살짝 그려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배제성과 비경합성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배제성이 있냐 없냐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바꿉시다. 요거를 이렇게 해서 네모로 이렇게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수직 관계에 관련해서는요, 얘가 배제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성이 있음, 그리고 배제성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수평축에 나와 있는 여기는 경합성 가지고 얘기를 해 본다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소비에서의 경합성이 수평축에 이제 나와 있는 축으로 돼 있는데, 있음, 이렇게. 그리고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먼저 좀 이제 기준에 따라서 재화를 구분해 내려고 해요. 여기는 배제 가능성, 여기는 경합 가능성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사척제와 사척제. 그래서 사척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사용제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옷. 그 다음에 고속도로인데 막히는 유료도로네요. 그래서 막히니까 우리가 혼잡하다라는 거예요. 막히는 유료도로 이렇게요. 유료도로. 이거는 돈을 안 내면은 이용할 수 없는 고속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고속도로가 명절에 꽉 막혀요. 그러면 앞에 누가 쫙 내 앞을 이제 끼어들게 되면 내 자리를 뺏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쭉 갈 수 있는 걸 뺏기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는 재화를 이쪽을 우리가 공공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공재. 대표적인 공공재가 지금 얘기했던 태풍 경보. 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물론 태풍 경보가 부산에 울렸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듣는 건 아니겠죠. 사이렌 소리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작은 마을이라 그랬고요. 또 주로 대표적인 공공재가 이제 국방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막히지 않는 무료 도로, 텅 빈 무료 도로, 국도라고 할까요? 네, 이게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공유자원이 있는데, 공유자원이 어디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공유자원이라고 할게요. 공유지라고도 해요.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를 우리가 공유자원, 공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먼저 밑에 한번 볼게요. 3번. 공유자원 이렇게 있는데요. common이라는 말을 씁니다. common, resource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이 없는 재화예요. 그래서 경합성은 있고요. 더하기 비배제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바닷속에 물고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닷속에 물고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닷속의 물고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공유자원이 되는 거야. 자, 경합성 있나요? 그렇죠. 누가 물고기 잡아먹으면 내가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줄어들게 되고요. 근데 막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바닷속의 물고기에 막 이름이 써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공유자원이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 바닷속의 물고기 또는 환경 그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막히는 무료도로. 그러니까 이게 경합성이 있다. 경합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이게 혼잡하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혼잡성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닷속의 물고기뿐만 아니라 거기 막히는이 이제 바로 혼잡한 이거잖아. 근데 배제성은 없어요. 그래서 무료도로 국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거는 여기 공유자원에 속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다음 네 번째 한번 볼게요. 네 번째는 클럽제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클럽제 이렇게 해당하는 거예요. 클럽제. 여러분 한번 뭐 네 번째 클럽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헬스클럽이라든가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어떻게 거기 돈 안 내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헬스클럽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배제가 가능합니다. 비배제성, 배제가 가능하죠. 배제성 이렇게 해야 되고요. 배제성. 근데 헬스클럽이 너무 꽉 차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게 되면은 이제 막 운동기구를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도 쓰고 막 서로 싸우게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까지 많이 회원을 받거나 그러진 않죠. 그럼 이제 고객들이 뭐야 운동기구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선은 비경합성, 그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배제성은 있으나 비경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줄 거기 볼게요. 4번 클럽 구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은 없지만 배제성을 지닌 재화이다.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어떤 작은 마을의 소방 업무 이렇게 볼게요. 소방 업무 이거요. 불이 났어. 근데 소방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지 않잖아요. 그 세금을 안 내잖아. 그럼 불 안 꺼줘. 우리나라에 뭐 착하니까 우선 꺼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외국은 이제 안 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불이 나더라도 그냥 타서 없어질 수 있도록 그냥 놔둡니다.
그렇지만 거기 보시면 소방 서비스는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은 없어요. 소방서에 일하는 분들이 힘든 일을 하는 건 맞는데 평소에도 이제 준비하고 운동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평소에도 막 언제나 막 불 끌어 다니는 거 아니잖아. 대기를 하는 시간이 또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방관들은 대부분의 시간은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보냅니다. 한쪽의 화재를 진화하는 것이 다른 한쪽의 진화를 방해할 가능성은 그래서 거의 없기 때문에 또 대표적인 소방 서비스가 클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나와 있네요. 다시 말해 한 마을에 소방 서비스가 있다면 가옥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보호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클럽제는 자연 독점의 하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 뒤에 독점에서 나올 건데 자연 독점과 관련 지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소방 서비스는 마을에 소방서 같은 게 우리는 이제 공공재 비슷하게 작용을 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막 소방 서비스가 막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을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쫙 짓긴 했는데 이 경계가 사실 두리뭉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한 마디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네 번째가 이제 클럽제 이렇게 돼 있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 보시면은요. 자, 그래서 258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개방된 해역에 사는 물고기는 배제가 불가능할 수 있다. 맞죠. 개방되어 있는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비배제성이라서 공유자원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줄 보시면 낚시 행위를 감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해양 경비대를 충분히 많이 배치할 수 있으면 물고기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배제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역에 중국 어선이 와가지고 물고기를 막 잡아가 그걸 일일이 감시할 수 없고 뭐 배제를 못하니까 인력이 딸려서 그런 경우에는 비배제성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거기 나와 있는 해양 경비대를 많이 배치해가지고 중국 어선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배제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공공재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태풍과 같은 거 있잖아요. 태풍,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태풍 경보 이런 거요. 이런 거 다 공공재라고 했는데, 이거 외부성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풍과 같은 공공재는요, 만약에 태풍 경보와 같은 공공재는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어떤 비상 사태를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어떤 외부성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닷속의 물고기와 또 같은 공유자원을 사용할 때 만약에 이런 것도 있잖아, 공유자원. 근데 내가 바닷속에 물고기의 주인이 없잖아. 그렇게 되니까 바로 그걸 소비해버리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없어져요. 특히 미래에 대한 미래 세대들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긍정적인 외부성을 갖고 있는 이런 공공재라든가 공유자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만약에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공재는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공유자원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남획 또는 남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과잉으로 이제 과다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과다 사용해가지고요. 우리 뭐 자주 언급되는데 공유 자원의 비극을 맞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중국 음식집에 갔을 때 뭔가 짜장을 짜장이나 짬뽕을 하나씩 시키고 같이 탕수육을 시킨다 합시다. 그러면 그 탕수육이 공유자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짜장은 나만 주로 먹게 되는데 내 거니까 내 침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원래 공공재에 해당하는 공유자원에 해당하는 그런 탕수육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잖아. 다 같이 주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먼저 없어집니까? 짜장이 먼저 없어져요? 탕수육이 먼저 없어져요? 탕수육이 먼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탕수육 먼저 먹고 짜장은 나중에 먹어야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짜장을 먹고 있다 보면 탕수육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지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자원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없다 보니까 먼저 소진을 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결과 맞습니다. 금방
고갈돼서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이와 같은 긍정적, 부정적 외부 효과 때문에 사적 의사결정은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정부의 개입이 경제적 효율성을 오히려 더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전반적으로 재화를 두 가지 배제 가능성과 경합성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공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